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10월 28일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그 개인 대출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강화한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식산업센터에는 어떻게 될까? 이게 이 대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약간은 이렇게 개인하고 기업하고에 대한 이런 구분들을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이 더 계시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대출을 규제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이 대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는 어떻게 볼까요? 은행에서는 늘 제가 이야기를 한 것 중에 맥락을 하나를 유추를 해보면 조금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이 사용하는 부동산입니다. 기업을 위해서 만들었고, 기업을 위해서 지식산업센터에 잔금 대출을 해줄 때 기업 시설 자금 명목으로 해줍니다. 시설 자금. 이게 일반 개인이 최근에 투자를 하더라도 기업으로 보고 기업의 시설 자금으로 대출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행을 이렇게 유심 있게 안 보셔서 그러겠지만, 은행을 가보면요, 그 창구가 개인 창구하고 기업 창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개인 손님, 그냥 개인이 어떤 은행 업무를 보는 창구하고 기업체를 상대하는 창구가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많거나 기업을 많이 상대로 하는 이런 산업단지나 그 다음에 뭐 기업이 특히나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기업 창구가 훨씬 더 크고요. 그 다음 개인들이 많은 일반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쪽들은 개인 창구가 훨씬 더 큽니다. 이 이야기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개인하고 기업하고를 엄연하게 구분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대출 자체를 기업에 대해서 시설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지금 현재 대출의 규제를 받고 있는 부분에서 현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개인을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고 정부에서 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은행에서는 대출에 대해서 금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보수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업 대출을 해주는 데 있어 기업의 시설 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거에 있어서 개인에 대해서 대출을 못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 대출을 더 용이하게 해주고 있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실적이 있어야 하고, 은행을 어떤 자선단체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은행도 똑같이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의 이자를 받고 살아간다라기보다 이자를 취해야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의 기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줘야 됩니다. 은행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 부분이 은행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인한테 대출을 많이 못 해줄 경우에 기업한테 대출을 해주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잔금 대출을 할 때 개인이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잔금 대출도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뭐 한 15년, 16년, 17년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하고 또 그분들을 입주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식산업센터를 그러면 10년도 더 된 회사들이, 분양을 받은 회사들이 그 잔금 대출을 갚았을까요? 안 갚았을까요? 그 잔금 대출 받은 부분을? 최근에는 너무 급격한 이렇게 상승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1,000만 원의 분양을 받아서 뭐 100평을 분양을 받으면 10억짜리가 되죠. 10억짜리를 대출을 80%를 받아서 8억 대출을 받아서 제가 올해 입주를 했다고 쳐봐요. 근데 이게 이제 내년 상반기가 됐는데 이게 최근에 너무 가파른 상승세로 인해서 이 분양가가 쉽게 얘기하면은 뭐 배가 올라갔고 20억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20억에 처음에 10억일 때는 80%를 대출을 받았으니까 8억을 받았는데 20억에 대해서 8억의 대출은 실제로 40%밖에 안 되는 거죠.
은행에서 굳이 갚아라라고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출 만기가 되었을 때 충분히 연장이 가능하고 더 연장을 통해서 충분히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냐면 지식산업센터를 여태까지 분양을 받았던 모든 기업체들, 여러분들은 최근에는 투자자들이 많이 보고 계시니까 약간 달리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기업을 영위하는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굳이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가 담보 요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담보 요력을 이용해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에 더 사용했으면 사용했지 이거를 상환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은행에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DSR 요번에 그 규제하고 전체 내 소득에 대해서 상환을 해라라고 이렇게 되고 대출 규제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기업을 보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은행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 단 잔금 대출을 할 때 잔금 대출을 맨 처음에 은행에 기표를 할 때 3년 동안 원리금 이자만 내고 3년 이후에 원리금하고 같이 상환을 할 것이냐, 5년짜리를 쓸 것이냐, 1년짜리를 쓸 것이냐, 이거는 대출을 받을 때 조건입니다. 은행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조건에 따라서 금리를 고정금리로 갈 수 있느냐, 변동금리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금리들이 바뀌고 조건이 바뀝니다. 그거는 내 사정에 맞게 은행하고 충분히 협의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개인하고 기업 대출하고는 결이 다르다. 내용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기업체의 대출, 개인 대출이 아니고 기업에 대한 대출은 아직까지는 양호하게 잘 되고 있다. 단 금리가 일부 소폭 상승함으로 인해서 은행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먼저 대응해서 상당히 조금 올라간 금리로 현재 가고 있다. 이 정도가 지금 현재 시점의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반 개인들이 봤을 때는 조금 내용이 잘 모르는 내용인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